한때는 중장년층의 전유물로만 보이던 트로트가 어느 순간 세대를 가로지르는 대중음악이 됐다는 사실은 이제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트로트가 유행을 바꾼 게 아니라 돈의 흐름을 바꿔버렸다는 것. 노래 한 곡이 눈물을 터뜨리는 순간 그 감정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약서로, 티켓으로, 조회수로, 그리고 결국 부동산 등기와 법인 매출로 이어집니다. 지금 트로트 스타들은 무대 위에서 박수를 받는 사람을 넘어 돈이 스스로 굴러가게 만드는 구조를 설계하는 사람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콘텐츠의 핵심은 단순한 수입 자랑이 아닙니다. 출연료가 얼마냐, 행사비가 얼마냐를 넘어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무엇으로 바뀌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가 가장 자산가형 스타에 가까운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수치는 공개된 공식 자료가 아니라 업계 관측과 추정에 기반한 콘텐츠형 분석이라는 점, 그리고 자산은 시기와 시장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판이 왜 트로트가 곧 자산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됐는지 그 이유는 충분히 드라마틱합니다. 먼저 12위, 박서진. 박서진을 떠올리면 화려한 예능 이미지보다 현장에 강한 실전형이 먼저 떠오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TV에서 보는 것보다 지역 축제, 기업 행사, 각종 무대에서 더 자주 만나는 가수라고.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합니다. 박서진의 돈은 방송 스포트라이트가 아니라 현장 수요에서 터져 나온다는 것. 2025년 기준 추정 순자산이 약 80억 원에서 120억 원 사이로 거론되는 이유도 바로 이 구조에 있습니다. 게다가 그의 출연료는 건당 2천만 원에서 많게는 3,500만 원까지 이야기되곤 하죠. 한 달에 수십 건이 행사를 소화한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닐 정도로 그 이름이 올라간 무대는 곧바로 매진과 화제를 부릅니다. 다만 이 구조는 칼날이 양쪽으로 서 있습니다. 빠르게 벌 수 있지만 그만큼 자산의 고정화가 늦을 수 있다는 것. 흥미로운 지점은 박서진에게 확정적으로 알려진 부동산이나 법인 설립 내역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는 대목입니다. 이 말은 곧 현금 비중이 높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11위, 남진. 트로트의 역사에서 남진이 상징이라면 자산의 역사에서 남진은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법을 증명한 사람입니다. 단순히 오래 활동했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그는 세월 자체를 브랜드로 만들고 그 브랜드를 자산의 안정성으로 바꿔온 인물입니다. 추정 순자산이 90억 원에서 140억 원 사이로 이야기되는 이유도 단기간 폭발이 아니라 장기간 누적의 힘 때문입니다. 특히 남진의 자산에서 눈에 띄는 건 실물 자산의 구성입니다. 서울 한남동 고급 아파트, 양평의 토지와 별장 등 버티는 자산들이 거론됩니다. 과거 해의 부동산 소유 이력까지 언급되는 건 그가 일찍부터 분산을 체감해왔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남진은 한 방에 튀는 유형이 아니라 흔들림 없이 지키는 유형입니다. 12. 정동원. 정동원은 어린 트로트 스타라는 수식어로는 도저히 다 담기지 않는 캐릭터입니다. 그는 트로트 산업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자산을 설계해버린 신세대 뮤지션형 자산가에 가깝습니다. 2025년 기준 추정 순자산이 약 100억 원에서 150억 원 수준으로 거론되는데 핵심은 액수보다 형성 속도입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수익 구조를 만들고 그것을 실질적인 자산으로 전환한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특히 서울 마포구의 고급 주상복합을 약 20억 원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다는 이야기가 알려지며 대중은 충격을 받았죠. 10대 시절에 고정 자산을 확보한다는 건 단순한 돈 자랑이 아니라 자산 운용의 철학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정동원의 수익 구조는 행사 수익, 디지털 플랫폼, 방송과 광고로 요약되곤 합니다. 행사 단가가 해당 수백만 원 수준으로 거론되고 유튜브 채널은 수십만 구독자와 누적 조회수 규모로 플랫폼 수익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예능과 광고까지 더해지니 한쪽이 흔들려도 다른 축이 받쳐주는 구조가 됩니다. 9위, 홍진영. 홍진영은 무대 위에서 웃음을 터뜨리게 만드는 퍼포머이면서 동시에 수익을 통제하는 방식을 아는 사업가형 아티스트로 자주 언급됩니다. 추정 순자산이 120억 원에서 180억 원 수준으로 거론되는 이유는 단순히 활동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1인 기획사를 운영하며 수익을 직접 관리하고 통제하는 구조, 다시 말해 빼앗기지 않는 구조를 갖춘 점이 결정적입니다. 많은 가수들이 소속사와 수익을 나누는 기본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지만
홍진영은 자신의 회사 체계를 통해 아티스트이자 대표이자 제작자로서 수익의 상당 부분을 직접 가져가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여기에 부동산이 들어오면서 판이 커집니다. 서울 성동구 송정동의 5층 신축 건물을 법인 명의로 매입해 수익형 자산을 확보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며 홍진영의 포트폴리오가 현금 흐름과 가치 상승을 동시에 노리는 구조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8위, 김호중. 여기서부터 공기가 달라집니다. 김호중은 단기간에 막대한 부를 만들어낸 보기 드문 케이스로 이야기되곤 합니다. 추정 순자산이 130억 원에서 200억 원까지 거론되며 그 배경에는 콘서트와 팬덤 기반 수익, 유튜브 등 복합 경로가 깔려 있습니다. 특히 2024년과 2025년에 걸친 투어급 공연에서 큰 수익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김호중이 가진 팬덤의 규모와 구매력이 숫자로 체감됐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공연 단가가 상위권으로 거론되고 클래식과 트로트를 넘나드는 포지셔닝으로 폭넓은 층을 묶어내며 플랫폼에서도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가는 형태. 이쯤 되면 김호중은 가수라는 말보다 시장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정도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자리에서 콘텐츠가 가장 드라마틱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빠르게 성장한 자산 구조는 언제나 리스크라는 그림자를 동반한다는 것. 어떤 변수 하나가 이미지에 충격을 주면 수익 구조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긴장감이 함께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김호중은 가장 크게 벌 수 있는 구조와 가장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구조를 동시에 가진 인물로 그려지곤 합니다. 이 양면성 때문에 김호중의 자산 이야기는 언제나 뜨겁습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진하다는 그 오래된 법칙처럼 말이죠. 자, 여기까지가 12위부터 8위까지 이른바 아직 공개된 구간만으로도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치열한 자산 전쟁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여러분이 묻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대로 한국 최고 부자 트로트 가수 순위에서 과연 1위는 누구냐고.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가장 잔인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1위는 이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1위는 구조로 결정됩니다. 현금 흐름이 압도적인가, 실물 자산으로 고정화했는가, 법인으로 수익을 통제하는가, 저작권과 IP가 쌓이는가, 팬덤이 티켓과 굿즈를 넘어 브랜드 경제를 만드는가. 이 5가지가 동시에 돌아가는 순간 그 사람은 무대의 왕이 아니라 자산의 왕이 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이 원하는 오늘의 결론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공개된 12위부터 8위 구간만 놓고 종합 규모 추정치의 상단을 기준으로 보면 이 구간에서 사실상 1위에 가장 가까운 이름은 김호중입니다. 최대치 기준으로 200억 원대까지 거론되는 순간 현장형도, 클래식형도, 사업가형도 잠깐 숨을 고르게 됩니다. 다만 이 1위는 어디까지나 현재 공개된 구간 내 이야기입니다. 진짜 공포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7위부터 1위, 그 위쪽 세계는 돈의 단위가 달라지고 게임의 규칙도 달라집니다. 거기서는 행사비 몇 건이 아니라 투어의 규모가 바뀌고 브랜드 계약의 판이 바뀌고 저작권과 콘텐츠 IP가 자산의 중심으로 올라섭니다. 오늘은 문을 열었습니다. 트로트가 감동을 넘어 자산을 만드는 시대, 그 첫 장면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은 더 날카로워집니다. 누가 가장 많이 버는가가 아니라 누가 가장 오래 지배할 것인가. 누가 가장 빠르게 쌓는가가 아니라 누가 가장 안전하게 굴리는가. 이 싸움의 끝에서 한국 최고 부자 트로트 가수라는 왕관은 과연 누구 머리 위에 올라갈까요? 다음 장에서 그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 댓글창은 아마 또 한 번 뒤집힐 겁니다. 지금은 단 하나만 확실합니다. 트로트는 더 이상 추억이 아닙니다. 트로트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 자산의 전쟁은 이제 막 진짜로 시작됐습니다.